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설치미술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글을 쓰는 작가로서 활동하는 윤상훈입니다. 직티스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직장인과 아티스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한 지 7년 차가 됐고 오프라인 전시를 2번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작년에는 또 칼럼을 정기적으로 썼었어요. 제 책 제목이 애매한 재능이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애매한 재능이 왜 무기가 될 수 있냐라는 걸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어떤 그 재능이 결과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책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개인이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에 대해서 대중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역사 학위를 따고 역사학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고 논문을 써서 권위를 얻었어야 돼요. 그래서 교단이나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그냥 내가 카메라 켜놓고 역사에서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해내는가 보다도 그거와 별개로 나만의 스타일로 얼마나 내 색채를 궁금하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제 가치로 부상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는 내가 애매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테마를 잡고 어떻게 표현하고 내 색깔을 어떻게 녹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해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거를 주장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기반하거나 그 논리나 이야기에 기인한 게 또 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미술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술을 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게 되게 애매한 위치였는데 그게 무기가 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된 거죠. 망설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정해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유튜브 하겠다, 글을 쓰겠다 하면은 내가 제대로 하려고 장비를 막 한 500만 원, 600만 원치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스마트폰에서 마이크 하나 사서 할 정도면 내가 이거 실패해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되면은 그 정도 바운더리 정해놓고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규정하고, 그 규정됐으면은 거기서 트라이 해보면 훨씬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망설이냐면은 실패에 대한 부담이 감이 안 오거나 너무 크게 보여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한 지 7년 차가 됐고, 이제 90년생이라서 이제 33, 4, 예. 신데, 이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10대 분들도 있으실 거고 20대 초반 중반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잊지 말고 어떤 거든지 해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았을 때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내 바운더리를 넓혀 놓는 게 중요해요. 제 이제 대학교 은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강의 도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하거나 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을 크고 넓게 가지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그리고 30대에서도 방황하는 분들, 40대에서도 방황하는 분들 충분히 계실 수 있으니까, 방황한다면은 방 자체에 대해 휘둘리지 마시고 경험을 끌고 나가는 과정을 많이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동영상이 그 뇌과학자분이 하셨던 말씀인데, 뇌는 질문하지 않으면은 그냥 반응을 안 한대요.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해야 반응을 한대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가장 좋은 그 유형?
방법이 책 읽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습관 정말 중요하고요. 예. 사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책은 좀 약간 명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디오로든지 시각으로 들었을 때는 내가 스탑하기가 힘들거든요. 뭔가 흐름을 내 템포로 끊어내기가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책은 내가 내 흐름대로 상념이 들거나 어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런 대로 끊을 수 있고, 잠깐 나 혼자 질문하고 나 혼자 대답하고 다시 올 수 있고, 뭔가 그런 릴렉스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지식을 습득한다의 개념보다도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건축에 대한 책을 보면은 그 건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지, 건축 자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습관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끊기고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도 습관이죠. 습관인데 그렇게 하려면 되게 힘들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메모를 막 1년 360일 동안, 책을 365일 동안, 운동을 365일 동안 하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도 그렇지만 약간 어떤 텀이나 시즌 개념을 둬서 내가 이때는 뭐 책만 보겠다, 아니면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때는 운동에 집중하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패턴화 시켜도 그것도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적하는 행위들을 매일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나를 더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는 거고, 또 2, 3일 하다가 안 되면 또 3, 4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뭐 하다못해 갑자기 뭐 영화를 찍고 싶어서 영화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 지금 인터뷰 시작도 못했는데. 시작하시죠 이제. 네. 제가 그럼 시선을 어디로 보면 돼요? 실제